반갑습니다. 엘비트하우스 박 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집 짓는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산천군이고요. 산천군 신능면 유련입니다. 보시는 주택은 27평이고, 이제 앞쪽에 이제 데크,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관, 이거 기본 구성은 이제 다 들어온 거고, 바깥쪽은 뭐 세라믹 사이딩을 마감이 되고요. 이쪽은 징크입니다. 세라믹 사이딩 이제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엄지 쪽은 블랙톤, 그 다음에 양지 쪽은 이제 화이트 톤으로 그렇게 투톤으로 시공이 끝난 상황이고, 창호는 살라만더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에는 엄청 뛰어나죠. 방음도 뛰어나고 검증이 되어 있는 이제 제품이죠. 여기도 보시면 토목이 마무리가 안 됐죠. 여기는 좀 사인이 많은데,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진입로 쪽은 도면상 확인해 보면 여기 말뚝 여기까지는 이렇게 건축주님 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한 3, 4m가 쭉 올라가는 이 중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이 이게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축주님이 이제 매입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 해결되고 나면 여기서 다 전체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도 보면 앞쪽 경사면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는 높이가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밑에서 보시면 한 4.5m, 3m 정도 됩니다. 요런 같은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펜스도 아직 이제 설치가 안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앞쪽은 이제 석축을 쌓을 계획입니다. 석축. 경사면을 좀 정리를 해서 석축을 쌓아 올리고 난 다음에 바닥 포장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식으로 공정을 진행하면 공정도 매끄럽고, 건축주님 입장에서 호점에서 경비 지출하는 게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절차적인 문제가 좀 꼬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건축주님 입장에서는 안 나가야 될 돈이 좀 많이 나갔어요. 이게 토목에 관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공정 순서가 약간 꼬여버렸어요. 그게 뭐 토목 사장님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데,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국유지 부분, 이 따져보면 저 건너편 저희들 차 있는 저 부지도 건축주님 땅이거든요. 그 이상하게 여기 건축주님 땅 사이로 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게 도로가 아닌데 도로 아닌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옛날에 그 농로 같은 그런 도로였죠. 옛날에는 농로는 뭐 이런 길도 지금도 남아 있는 것도 아마 많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이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일 베스트는 이걸 먼저 매입을 하시고 핏질을 하나 합질을 하시고 집을 안 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이렇게 돈이 따블로 안 들고 공정도 좀 매끄러 갈 텐데, 이걸 진행하는 도중에 이게 저희들은 보통 뭐 저희들도 약간 좀 러프하게 생각한 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수혜지이고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면, 행정 서비스라고 하죠. 거기도 좀 빨리 좀 진행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공무원도 입장이 있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너무 늦어졌어요. 이게 좀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이게 인입하고 매입하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포장하려면 그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앞에 이 담장 삭고 포장하는 것도 그래요. 이걸 지금 준공을 맡으려고 그러면은 담장 무조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포장은 뒤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담장을 쌓아놓고 나중에 포장을 하려 해버리면 담장 말뚝에 포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안정성에 좀 문제도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은 이걸 중고 맞출 때 펜스를 설치해 놓고 포장할 때는 다시 뜯어내야 된다 소리예요. 그럼 또 돈이 이중으로 들겠죠, 그게 또. 그리고 앞에 이 석축 쌓는 이 부분도 석축을 먼저 쌓고 포장을 하고 펜스를 박아야 되는데, 이거 석축을 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공정이 지금 이게 아직 도로 부분이라든지 아직 그 진입로 부분, 이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스케줄도 꼬이고 공정이 좀 꼬여버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은 똑같아요. 포장되어 있고 펜스되어 있고 석축, 그렇게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꼬여버리면 건축주님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다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더블로 들어가는 거죠. 말 인건비 더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비 때. 그런 게 아마 무조건 더블이죠. 장비가 한 번 들어오면 될 걸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결과물은 똑같아. 근데 그 원인은 뭐냐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이제 스케줄이 좀 꼬이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현장은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그 토목 소장님하고 저희 쪽하고 약간 소통의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었어요. 이거 저희들의 이제 얘기를 하시면 소장님도 참 열심히 해주시긴 했는데, 산청군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절차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또 토목 소장님이 여기 현장만 또 맡고 계신 게 아니니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축주님이 집 지을 땅을 딱 매입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집을 지으실 때 반드시 경계 측량하고 하시면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국유지에 물려 있는지, 아니면은 뭐 높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석축을 쌓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보강토를 해야 되는지, 옹백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딱 하시면, 지금 이 현장처럼 약간 이게 안 나가도 되는 경비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여기 현장은 조금 저도 아쉽고 건축주님한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현장을 놓고 보면 밑에가 논주인이 다른 분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공사하려고 그러면 또 밑에 논주인분한테 이거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 이제 건축주부님이 여기 계속 이제 오래 고향이시고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참 좋은 어르신으로 평판이 나 있고 하신 분이라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그런 분위기, 내가 이주해 올 수 있잖아요. 다른 집 땅을 사가지고 도심에서 사시다가 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서 땅을 샀는데, 그러면은 이게 합의부위가 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땅을 구입하시고 집을 짓는데 계획에 있어서 인간적인 교류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원래 원 주민을 살고 계신 분들하고도 저 커뮤니케이션도 집 짓기 전에 약간 좀 해두시는 게 굉장히 이제 집을 지으실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저희 현장은 아닌데 어떤 현장 보면은 뭐 동네 분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겨가지고 집 짓는데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다는 그런 현장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이 집도 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촬영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촬영을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마무리 되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춥습니다. 미치겠어요. 이 뒤쪽으로 보면 이 집은 뭐 한 가지 또 팁 들 수 있는 게 여기가 27평이거든요. 근데 데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면 앞에 여기 폭이 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맞춰드린 거예요. 디자인적인 측면도 되게 이쁩니다. 이게 사선으로 잘라놔도.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보일러실을 이 집은 밖으로 빼놨거든요. 근데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빼면서 여기는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보일러실을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아무래도 평당가보다 훨씬 저렴하겠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안에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네. 여기는 이제 기름 보일러죠. 외벽체가 다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벽체는 이제 150, 지붕은 이제 230인가? 250인가 그래요. 뒤쪽은 아직 좀 생활 쓰레기가 좀 있어가지고 뒤쪽은 좀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마감은 요 위치까지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다 마감이 되죠. 또 우수매눌 윗단이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등 이렇게 다 기본이죠. 이 집도 뭐 추가된 게 없어요. 거의 저희 회사에 다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프리미엄 상의 기본이죠. 바깥쪽은 뭐 요 정도만 일단 하고 너무 추워서 안에 들어가서 집안 구경 한번 하시죠.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 이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 강마루부터 해서 벽지는 이게 다 기본 옵션에 다 들어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게 하나도 없는 구성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우딘 삼형돈도 다 기본적인 옵션이고, 다들 이제 모든 이제 건축주님들 다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싱크대는 이제 별도로 이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한샘입니다. 한샘 싱크대를 상부장과 하부장. 그 다음에 냉장고는 이제 빌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돌출돼 보이는 거고, 옆에 공간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시면 되고요. 식탁도 요거는 뭐 건축주님이 별도로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구성이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살림도구가 다 완비되어 있죠. 근데 요 집 같은 게 이 사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산청에 수해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여기 건축주 분도 큰일 날 뻔 하셨어요, 그때. 집이 다 수해로 소실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큰 일을 치를 뻔 하셨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래, 이 인명피해도 없으시고, 이제 재산상 피해는 상당히 크신데,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산청에 수해 입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좀 한겨울에 좀 힘들 좀 내시고, 좀 많이, 주위에서도 많이 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있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네요. 근데, 밖에 지금 바람도 불고 엄청 춥거든요, 지금. 저희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월 28일 수요일인데, 지금 한 10시 반쯤 되거든요. 밖에는 그 영하권인데, 지금 여기, 잠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축주님이, 요 난방 설정 온도 22.5도를 해놓고 가셨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23도예요. 근데 요게, 저희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난방은 틀어놓고 하셨는데, 보일러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 보니까 이게, 온도가 한번 설정된, 온도, 뭐 다 똑같겠지만, 설정된 온도까지 올라가 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게 단열에 이게 특화된 집이다 보니까 온도가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저희들이 계속 촬영 준비하느라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했는데도 이게 온도가 안 떨어지네요. 지금까지 저희 자랑입니다. 이만큼 난방이 좋다. 그리고 이 집은 특히나 정말 좋은 게 전망이 너무 좋아요. 여기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전망도 굉장히 고려 대상이 되는데, 이 집은 그 약간 동남쪽으로 앉았는데 눈앞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촬영하는 공간이 이제 거실인데, 거실 바깥으로 보시면 앞에 그냥 산이, 쉽게 말해서 뭐 전봇대 전선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너무 시야가 너무 좋아요.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현재 온도, 설정 온도도 아마 이런 이제 건물의 이제 그 방향에도 영향을 좀 받겠죠. 예비 건축주님들도 집에 앉으실 때 그런 것도 물론 뭐 다 감안을 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햇빛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이 많다.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구조가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게 배치가 된 구조이고, 이게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높이도 2,400이거든요. 여기는 2,700이 아니고. 그럼에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인 조명도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끊어서 라인 조명을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서 커튼 박스 있는 쪽으로 보면 연결해서 이렇게 다 라인 조명을 다 넣어 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건축주님이 커튼을 이제 요걸 타셔가지고 약간 이제, 요거는 건축주님이 커튼은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한 거라서, 라인에 있어서는 약간 좀 손해는 보시는 면도 있겠네요, 보면. 근데 이쁩니다. 보이는 것보다 라인이, 빛이 약 저녁쯤 되고 그러면은 약간 노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이제 거실하고 주방에서 이제 방으로는 이제 복도 형식으로 돼서, 왼쪽은 다용도실, 오른쪽은 이제 벽장, 안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이제 만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닫이로 하게 되면 안에 공간의 활용도에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집처럼 이렇게 행거도로 하게 되면 안쪽 공간은 거의 100% 다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안쪽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저희들이 약간 청소를 해가지고 다용도실 안에 너무 좀 생활용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쪽은 좀 못 보여드리는 점을 약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거도는 보시면 이쪽에 철물로 된 행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레일을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하는 형식이니까, 이거는 다용도실뿐만 아니고 일반 이제 방문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뭐 건축적인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 여기 그 건축주님의 모친이 이제 거주하시는 방입니다. 여기 이렇게 구성은 돼 있고, 네, 이 공간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정도 이런 공간감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방도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설정 온도보다 이 방도 더 높네요. 여기도 설정 온도가 20도인데 현재 온도가 22도 됐어요. 이러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가겠죠. 네, 이러면 참 난방비가 세이브 되는 겁니다. 이게. 굳이 패시브하우스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보시면 저희는 거의 준패시브 하우스. 단열재는 패시브 자재랑 똑같은 이소바. 좋죠. 그 다음에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 방이고, 큰 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왼쪽에 욕실이 하나예요. 이 집은. 그러고 보시면 이 욕실도 그렇게 단정하진 않습니다. 지금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조만 안 보시고, 여기 이제 욕실을 보면은 여기, 수납장에 밑에 센스등이 달렸어요. 요거. 보시면, 저 밑에 불이 들어오죠. 예. 저런 불이 들어오면 이제 밤에 새벽이나 화장실 갔을 때 그냥 굳이 불을 안 켜시더라도 사람만 들어가면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그래서 안방도 보시면 여기도 옵션 추가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이렇게 실내는 이 정도로 해서 집 구경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현재 온도가 21도. 설정 온도보다 덜 올라가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여기. 웬만큼 춥다 그래도, 정말 춥다 그래도, 방안 설정 온도를 딱 맞춰놓고,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 난 뒤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난방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집안 자체가 굉장히 훈훈하고, 저 집 쫓기를 약간 내려야 될 정도로 지금 약간 더울 정도예요. 지금 이제 건축주님들의 요즘 보면은 이제 에너지 세이브하고 난방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그걸 감안하신다 그러면 저희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안내 말씀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 3월 달에 부산 백스코에 박람회 나가거든요. 그때 방문해 주시면 박람회 이제 특별 상품하고 이제 뭐 4,500만 원 정도의 이제 옵션을 그냥 해드리는 그런 행사도 준비 중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부산 엑스포에도 저기 엘비터 하우스 한번 찾아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도 한번 계속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유튜브 그 다음에 저희 채널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백스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